새벽 베이커리 앞에는 벌써 50명이 넘는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오늘도 소금빵 매진되겠네요. 여기 빵 먹으려고 새벽부터 왔어요. 손님들의 기대 어린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오전 9시 검은색 외제차가 매장 앞에 멈춰 섰습니다. 운전석에서 내린 여성은 30대 중반으로 보였고 검은색 맞춤 정장에 명품 시계를 차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베이커리의 대표 지우였습니다. 사장님 오셨다. 직원들이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고 지우는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이며 매장 안으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지우야. 입구 옆 벤치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초췌한 중년 여성이 일어서며 지우를 바라봤습니다. 작은 머리, 구겨진 옷, 핏기 없는 얼굴. 그 여자는 다름 아닌 지우의 이모, 김미숙이었습니다. 지우야, 이모야. 제발 한 번만 얘기 좀 하자. 이모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그녀를 스쳐 지나가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이모를 모릅니다. 이모는 지우의 팔을 붙잡으려 했지만 경비원이 재빨리 막아섰습니다. 손님, 영업 방해하시면 안 됩니다. 아니야, 이 애는 내 조카야. 지우야, 제발. 이모의 절규가 들렸지만 지우는 고개 한번 돌리지 않고 매장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줄을 서 있던 손님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이모는 벤치에 주저앉아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28년 전 겨울, 얼굴이 새파랗게 질린 7살 지우는 하얀 병원 복도를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하지만 중환자실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의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교통사고. 지우의 부모님은 그렇게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장. 7살 지우는 검은 옷을 입고 영정 사진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지우는 눈물도 제대로 흘리지 못한 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지우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지우야. 고개를 들어보니 이모였습니다. 엄마의 언니였던 이모 김미숙은 지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지우야, 이제 이모가 가족이야. 걱정하지 마. 이모가 끝까지 책임질게. 이모의 목소리는 따뜻했고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우는 처음으로 이모의 품에 안기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래, 울어. 많이 울어. 이모가 있잖아. 장례를 치른 후 지우는 이모의 집으로 갔습니다. 2층짜리 단독주택? 지우야, 여기가 이제 내 집이야. 이모는 2층 작은 방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방은 작았지만 깨끗했고 새 침대와 책상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모, 고마워요. 뭘? 우리 가족인데. 이모는 지우를 안아주었고 지우는 여기가 내 집이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지우는 부모님 사진을 베개 밑에 넣고 잠들었습니다. 이모가 문을 조금 열고 지우를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휴, 이제 시작이네. 그 한숨의 의미를 7살 지우는 알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 지우야, 밥 먹자. 이모의 목소리에 지우는 식탁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식탁 풍경은 이상했습니다. 이모와 5살 수진 앞에는 고기와 생선이 놓여 있었지만 지우 앞에는 김치만 있었습니다. 이모, 저도 고기 먹고 싶어요. 너는 그거 먹어. 반찬 많으면 배 아파. 이모의 목소리는 일주일 전과 달랐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수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언니는 얹혀 사는 거잖아. 엄마 말씀 잘 들어야지. 수진아, 조용히 먹어. 이모는 수진을 나무랐지만 지우를 바라보는 눈빛은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지우는 김치를 집으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2주일 후하야. 이모가 지우의 손등을 때렸습니다. 설거지할 때 그릇 깨뜨리면 어떡해. 죄송해요. 너희 엄마가 제대로 가르쳤어야지. 그러게 애를 이렇게 키웠나? 이모는 지우 부모를 욕하며 화를 냈습니다. 그날 지우는 깨진 그릇을 치우다 손가락을 베었지만 이모는 상처를 봐주지 않았습니다. 피가 나면 수돗물로 씻고 지혈해. 지우는 혼자 화장실에서 손가락을 감쌌습니다. 어느 날 방에서 공부하던 지우는 거실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엄마, 나도 저거 사줘. 수진이 떼를 쓰는 소리였습니다. 그래, 우리 공주님. 엄마가 다 사줄게. 엄마 최고. 지우는 문틈으로 거실을 보았습니다. 수지는 새 인형과 옷을 받으며 웃고 있었습니다. 지우의 옷은 작년에 산 것이었고 새 옷은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나도 가족인데. 지우는 부모님 사진을 꺼내들며 속삭였습니다. 엄마, 아빠 보고 싶어요. 왜 저를 두고 가셨어요? 그날 밤 지우는 처음으로 다르다는 걸 확실하게 느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어느 저녁 지우의 비명이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모가 지우의 뺨을 세게 때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릇을 깨뜨려 또 죄송해요. 이모는 지우의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오늘 저녁 굶어. 그리고 내 방에서 나오지 마. 이모, 배고파요. 닥쳐. 이모는 지우를 방으로 밀어넣고 문을 잠갔습니다. 지우는 어두운 방에서 배를 움켜쥐고 울음을 삼켰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야, 지우야. 너 옷 왜 그래? 옷이 너무 작은 거 아니야? 학교 친구들이 지우를 놀렸습니다. 지우의 옷은 3년 전에 산 것이었고 소매가 짧아져 있었습니다. 너네 집 가난해? 아니야. 지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온 지우는 이모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모, 저도 새 옷 좀 사줄 수 있어요? 옷이 작아져서요. 새 옷? 입을 수 있는 옷이 있는데 왜 새 옷이 필요해? 소매가 짧아서요. 그럼 소매 걷고 다녀. 돈이 하늘에서 떨어지니? 그날 저녁 수지는 백화점에서 새 옷을 3벌이나 사왔습니다. 엄마, 이거 봐. 예쁘지? 우리 딸 최고야. 지우는 자기 방에서 그 소리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중학교 1학년, 야, 김지우. 청소 내가 해. 수진이 명령조로 말했습니다. 왜? 내가? 넌 우리 집에 얹혀 사는 거잖아. 당연히 집안일 해야지. 하지만 시끄러워. 수지는 지우의 어깨를 밀쳤고 지우는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수지는 웃으며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모는 그 광경을 보고도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우에게 말했습니다. 청소 빨리 끝내. 저녁 준비해야지. 네. 지우는 고작 14살이었지만 집안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청소, 설거지, 빨래. 수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중학교 2학년 어느 날 너희 부모가 제대로 보험이나 들었으면 우리가 이렇게 힘들겠니? 이모는 매일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내 엄마가 살림을 제대로 했어야지. 내 아빠가 돈을 더 벌었어야지. 우리가 너 키우느라 얼마나 힘든지 알아? 지우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 부모님을 욕하지 마세요. 하지만 입 밖으로 말할 수 없었습니다. 말하면 또 맞을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중학교 3학년 성적표 받는 날 이모. 저 전교 10등 했어요. 지우는 처음으로 환하게 웃으며 성적표를 내밀었습니다. 이모는 성적표를 대충 보더니 식탁에 던졌습니다. 공부 잘하는 게 자랑이야? 그걸로 밥 먹고 살아? 이모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수진이가 성적표를 받아왔을 때에는 이모는 수진을 안아주며 칭찬을 쏟아냈습니다. 지우는 성적표를 집어들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지우는 성적표를 부모님 사진 옆에 두며 속삭였습니다. 엄마, 아빠, 저 잘했죠? 제가 열심히 했어요. 고등학교 1학년 지우야, 너 이제 아르바이트 시작해. 이모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아르바이트요? 그래. 너 이제 고등학생이잖아. 알바할 수 있어. 하지만 공부하고 싶어요. 공부? 너 대학 갈 거야? 이모는 비웃었습니다. 내가 대학 가봤자 뭐해. 그 돈이면 수진이 학원비로 쓸 거야. 하지만 됐고 내일부터 편의점 알바 시작해. 다음 날부터 지우는 학교가 끝나면 편의점에서 일했습니다. 오후 6시부터 밤 11시까지. 한 달 후 첫 급여 80만 원을 받았습니다. 지우는 기뻐하며 집에 돌아왔습니다. 이모, 오늘 월급 받았어요. 그래, 잘했네. 그럼 월 50만 원씩 내. 네. 내가 먹고 자는데 돈이 드니까 당연하지. 안 그러면 나가야지. 이모는 손을 내밀었고 지우는 떨리는 손으로 돈을 건넸습니다. 그날 밤 지우는 남은 30만 원을 보며 울었습니다. 한 달 동안 일해서 겨우 30만 원. 반면 수지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월 100만 원씩 용돈을 받고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지우는 새벽 5시에 일어나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학교가 끝나면 편의점 알바를 하고 밤 12시에 돌아와 새벽 2시까지 공부했습니다. 하루 3시간 수면. 하지만 지우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대학만 가면, 장학금만 받으면 지우의 성적은 전교 5등까지 올라갔습니다. 선생님은 지우를 불러 말했습니다. 지우야, 너 이 성적이면 전액 장학금 받을 수 있어. 대학 추천서 쓸게. 정말요? 선생님, 지우는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여름 이모, 저 전액 장학생 선발됐어요. 지우는 통지서를 들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대학 등록금이 전액 면제예요. 생활비만 있으면 돼요. 이모는 통지서를 받아보더니 찢어버렸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지우야, 넌 대학 안 가도 돼. 무슨 말씀을? 수진이 유학 보낼 거야. 수진이는 미국 가야 해. 하지만 이건 제 인생이에요. 생활비는 제가 알바해서 벌면 되잖아요. 내 인생? 웃기지 마. 내가 여기까지 온 게 누구 덕분인데? 이모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내 부모가 제대로 준비했으면 우리가 이렇게 힘들겠니? 내가 우리한테 빚진 거야. 이모. 지우는 무릎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가을 수지는 명품 가방을 메고 미국 유학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미국 가면 차도 사줄 거지? 그럼 우리 공주 위해서라면 뭐든지. 지우는 그 대화를 들으며 울음을 삼켰습니다. 수능이 한 달이 남은 시점, 지우는 새벽까지 공부하며 마지막 희망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장학금은 못 받아도 대학만 가면. 하지만 그 희망은 곧 산산조각 났습니다. 수능 2주 전 지우야, 나와봐. 이모가 지우를 거실로 불렀습니다. 거실에는 지우의 짐이 가방에 담겨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너 이제 다 컸잖아. 독립할 때 됐어. 무슨 소리예요? 저 이제 수능인데요. 수능? 어차피 대학 안 갈 거면서. 이모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이모, 제발. 수능만이라도 보게 해주세요. 나가. 지금 당장. 이모, 너희 부모가 남긴 유산은 내 학비랑 생활비로 다 썼어. 이제 너한테 쓸 돈 없어. 이모는 지우를 문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11월의 차가운 바람이 지우의 뺨을 때렸습니다. 이모,
제발, 다시는 오지 마. 내가 없으니 우리 가족끼리 편하겠다. 쾅! 문이 닫혔습니다. 지우는 가방 하나만 들고 거리에 서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11월 수능 2주 전. 지우는 그렇게 거리로 쫓겨났습니다. 그날 밤 지우는 고시원을 찾아 헤맸습니다. 보증금 50만 원, 월 35만 원입니다. 지우는 아르바이트로 모아둔 돈을 꺼냈습니다. 보증금 50만 원을 내고 남은 돈으로 생활비를 쓰며 알바를 계속했습니다. 3평도 안 되는 좁은 방, 창문도 없고 곰팡이 냄새가 났습니다. 지우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처음으로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분노와 슬픔과 억울함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왜 저만, 왜 제가 이렇게 살아야 해요? 부모님 사진을 꺼내 안고 지우는 밤새 울었습니다. 다음 날 지우는 눈이 퉁퉁 부은 채로 학교에 갔습니다.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지우야, 무슨 일 있어? 아니요. 지우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수능 날 지우는 제대로 준비할 수 없었습니다. 고시원에서 공부할 환경도 안 됐고 스트레스로 잠도 못 잤습니다. 결국 수능은 망쳤습니다. 시험장에서 나온 지우는 하늘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엄마, 아빠, 미안해요. 저 실패한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순간 지우는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언젠가 성공할 거예요. 꼭. 지우는 성인이 되어서 프랜차이즈 빵집에서 일했습니다. 한 달 수입 180만 원, 월세 35만 원, 생활비 50만 원을 빼면 남는 돈은 95만 원. 지우는 그 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았습니다. 어느 날 사장님이 지우를 불러 말했습니다. 지우 씨, 제빵 재능 있어요. 정식으로 배워보는 게 어때요? 하지만 돈이, 학원비는 제가 지원할게요. 대신 졸업하고 우리 가게에서 3년만 일해줘요. 사장님, 지우는 그렇게 제빵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빵집에서 일하며 배웠습니다. 3년 후, 지우는 3천만 원을 모았습니다. 대출 5천만 원을 더해 총 8천만 원. 지우는 15평짜리 작은 빵집 새벽 베이커리를 열었습니다. 오픈 첫날 손님은 5명밖에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정직한 재료, 정성스러운 손길,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빵 진짜 맛있어요. 천연 재료만 쓴대요. 사장님이 정말 친절하세요. 몇 년 후 월 순수익이 3천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지우는 직원 3명을 고용했고 매장을 50평으로 확장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새벽 베이커리는 200평 대형 매장이 되었습니다. 직원 20명, 월 매출 1억. 지우는 35살이 되었고 지역에서 유명한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TV 방송에도 출연했습니다. 성공한 베이커리 대표, 감동 스토리. 지우는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힘든 시간도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비결이에요. 지우는 고급 아파트에 살고 외제차를 타고 명품 옷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여전히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매장에 출근했습니다. 성공했어도 초심을 잃지 않겠어. 그리고 그날 TV 방송을 본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이모 김미숙이었습니다. 저게 지우야? 이모는 TV 속 지우를 보며 눈을 크게 떴습니다. 고급 승용차, 명품 시계, 당당한 모습, 월 매출 1억이라고? 이모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탐욕이 번뜩였습니다. 지우야, 이모가 찾아가야겠다. 다음 날, 이모는 새벽 베이커리를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15년 만에 본 이모의 모습은 초췌했습니다. 작은 머리, 주름진 얼굴,
각산옷. 지우야. 이모는 매장 입구에서 지우를 불렀습니다. 지우는 이모를 보는 순간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15년 전 기억이 한꺼번에 떠올랐습니다. 뺨을 때리던 손, 나가라고 외치던 목소리, 문 밖으로 밀어내던 그 순간, 지우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누구신지 모르겠는데요. 지우야, 이모야. 나 알아보지도 못하겠어? 손님, 영업 방해하지 말아주세요. 지우는 직원에게 눈빛을 보냈고 경비원이 다가왔습니다. 손님, 나가주시겠습니까? 지우야, 우리 가족이잖아. 전 가족 없습니다. 나가주세요. 지우는 차갑게 돌아서서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이모는 벤치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그날 저녁, 이모는 다시 찾아왔습니다. 지우야, 제발 한 번만 이야기 좀 하자. 지우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이모, 15년 전 기억나세요? 다시는 오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지우야, 이모가 잘못했어. 그때는 사정이 있었어. 사정? 지우는 비웃었습니다. 저를 때리고 굶기고 쫓아낸 게 사정 때문이었나요? 지우야, 전 바쁩니다. 돌아가 주세요. 제발, 이모 좀 도와줘. 우리 가족이잖아. 그 순간 지우는 확신했습니다. 이모가 돈 때문에 온 거구나. 이모, 정확히 뭘 원하세요? 그게 사실 이모는 머뭇거리다 말했습니다. 이모가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돈이 좀 필요해서. 얼마요? 5천만 원만. 지우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15년 동안 연락 한 번 없다가 돈 달라고 오셨네요. 지우야, 우리 가족이잖아. 가족? 지우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이모, 가족은 서로 돕고 사랑하는 사이예요. 이모가 저한테 뭘 해주셨죠? 그게 돌아가 주세요. 다시는 오지 마세요. 지우는 돌아서서 사라졌습니다. 이모는 그 자리에 서서 지우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그날 밤, 지우는 사무실에 혼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모가 왜 갑자기 나타난 거지? 뭔가 수상했습니다. 지우는 노트북을 켜고 수진의 SNS를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업 실패, 파산. 지우는 기사를 읽으며 눈을 크게 떴습니다. 사업 실패? 파산? 더 알아보니 이모는 3년 전 식당 사업을 시작했다가 실패했고 현재 빚이 2억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게 온 거구나. 지우는 또 다른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럼 이모가 그동안 어떻게 살았지? 수진이 유학은 어떻게 보냈지? 지우는 더 깊이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지우는 사립탐정을 고용했습니다. 이 사람의 지난 15년 재산 내역을 조사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일주일 후, 사립탐정이 두꺼운 파일을 가져왔습니다. 대표님, 여기 있습니다. 지우는 파일을 열어봤습니다. 그리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피상 속인 고인 김철수, 박영희, 지우의 부모님이었습니다. 상속 재산 생명보험금 2억, 퇴직금 5천만 원, 예금 7천만 원, 총액 3억 2천만 원, 수령인 법정 후견인 김미숙. 지우의 손이 떨렸습니다. 3억? 2천만 원? 지우는 파일을 보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이모가 내 부모님 유산을 다 썼어.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15년 동안 나는 지옥처럼 살았는데 이모는 내 돈으로 호의호식했어. 지우는 파일을 꽉 쥐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절대 용서 안 할 거야. 다음 날, 지우는 법무법인을 찾아갔습니다. 변호사님, 상담 좀 받고 싶습니다. 네, 무슨 일이신가요? 지우는 모든 사실을 설명했습니다. 7살의 부모를 잃은 것,
이모 손에서 자란 것, 학대당한 것, 3억 유산이 있었다는 것, 이모가 그 돈을 모두 썼다는 것. 변호사는 파일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건 명백한 횡령입니다. 고소할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미성년자의 재산은 법정 후견인이 관리하지만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이익을 위해서만 사용해야 합니다. 이모는 제 이익이 아니라 자기 딸을 위해 썼어요. 그럼 횡령죄와 배임죄가 성립합니다. 게다가 아동학대까지. 변호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대표님, 승소 가능성 90% 이상입니다. 3억 전액 배상받을 수 있어요. 지우는 눈을 감았습니다. 진행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증거 수집. 지우는 체계적으로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부모님의 사망 신고서와 재산 목록. 둘째, 이모 계좌의 입출금 내역. 셋째, 이모가 구매한 고가 물품 목록. 넷째, 학대를 목격한 이웃들의 증언. 이웃 방문. 지우는 15년 만에 이모가 살던 동네를 찾아갔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저 기억하세요? 옆집 할머니가 지우를 알아봤습니다. 어머, 지우야? 그 지우야 맞아? 네, 할머니. 어머, 얼마나 컸니? 그런데 여기는 왜? 할머니, 제가 여쭤볼 게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이모가 저한테 어떻게 했는지 기억하세요? 할머니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야, 말도 마라. 그때 내가 얼마나 마음 아팠는지. 무슨 일이 있었어요? 밤마다 내가 우는 소리가 들렸어. 그리고 김미숙이 너한테 소리 지르고 때리는 소리도. 증언서 써주실 수 있으세요? 그럼 당연하지. 그 사람은 벌 받아야 해. 지우는 5명의 이웃으로부터 증언서를 받았습니다. 수진 조사. 사립탐정은 수진의 현재 상황도 조사했습니다. 수진은 현재 신용불량자입니다. 신용불량자요? 네. 카드 빚이 5천만 원이고 현재 무직 상태입니다. 그럼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엄마와 함께 작은 원룸에 살고 있습니다. 지우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3억을 다 쓰고도 남는 게 없구나. 지우는 사무실에 앉아 부모님 사진을 꺼내 들었습니다. 엄마, 아빠, 이제 제가 정의를 찾을게요. 이모가 빼앗아간 것 전부 돌려받을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누구에게도 당하지 않을 거예요. 지우는 사진에 입맞춤을 하고 고소장에 서명했습니다. 고소장 접수. 법원에 고소장이 접수되었습니다. 원고 김지우 피고 김미숙. 횡령, 배임, 아동학대. 며칠 후 이모에게 법원 소환장이 날아왔습니다. 뭐야 이게. 이모는 소환장을 보며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지우가 날 고소했어? 수진이 물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지우가 3억 돌려달래. 뭐? 3억? 수진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게 사실은 이모는 수진에게 모든 걸 고백했습니다. 지우 부모가 남긴 3억. 그 돈으로 수진을 키운 것. 수진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엄마, 그럼 우리가 쓴 돈이 전부 지우 거였어? 응. 엄마, 미안해.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 우리도 살아야 했잖아. 수진은 화가 났습니다. 엄마 때문에 내가 망한 거잖아. 이제 어떡해. 다음 날 이모와 수진은 지우의 매장을 찾아왔습니다. 지우야. 이모가 소리쳤습니다. 지우는 차갑게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지우야, 고소 취하해. 제발. 싫어요. 지우야. 수진이 나섰습니다. 언니, 우리가 널 키워줬잖아. 은혜를 갚아야지. 지우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은혜? 저를 때리고 굶기고 쫓아낸 게 은혜예요?
그래도 우리가 없었으면 넌 고아원 갔어. 차라리 고아원이 나았겠네요. 지우의 차가운 대답에 수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모가 다시 말했습니다. 지우야, 우리한테 돈이 없어. 3억 어떻게 갚아? 그건 이모 문제예요. 지우야, 제발. 이모, 15년 전에 저한테 뭐라고 하셨죠? 지우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다시는 오지 마. 내가 없으니 우리 가족끼리 편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건 이제 똑같이 돌려드릴게요. 다시는 오지 마세요. 이모가 없으니 제가 편해요. 지우는 돌아서서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이모와 수진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며칠 후 수진이 혼자 찾아왔습니다. 언니, 뭐야? 언니 제발 고소 취하해줘. 엄마가 감옥 갈 수도 있대. 그래서 언니도 너무한 거 아니야? 우리 가족인데. 지우는 수진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야, 내가 7살 때부터 어떻게 살았는지 알아? 그건 무시해 굶고 맞고 고등학교 때부터 알바해서 생활비를 냈어. 넌 뭐 했니? 그건 미안해. 네 엄마가 너 유학 보내겠다고 나 쫓아냈잖아. 그거 다 나한테 남겨진 유산으로 한 거야. 우리 부모님이 남겨주신 돈으로 행복했니? 수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돌아가.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수지는 울면서 매장을 나갔습니다. 재판 당일 법정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방청객, 기자들, 그리고 이모와 수진. 지우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당당하게 법정에 들어섰습니다. 이모는 초췌한 모습으로 피고석에 앉았습니다.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지우의 변호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피고 김미숙은 원고 김지우의 법정 후견인으로서 원고 부모의 유산 3억 2천만 원을 횡령했습니다. 이 돈은 원고를 위해 쓰여야 했으나 피고는 자신의 친딸 김수진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증거 자료가 제출되었습니다. 스크린에는 이모의 계좌 내역이 떴습니다. 방청객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게 다 아이 돈으로 한 거야? 너무하네. 이모의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피고는 원고를 15년간 양육했습니다. 양육비로 3억을 사용한 것은 정당합니다. 증거로 양육비 장부를 제출합니다. 허위 장부가 제출되었습니다. 하지만 지우의 변호사가 즉시 반박했습니다. 재판장님, 이 장부는 허위입니다. 증거로 이웃들의 증언서를 제출합니다. 증인석에 이웃 할머니가 섰습니다. 저는 피고의 옆집에 살았습니다. 지우는 늘 남은 밥을 먹었고 볼 때마다 작아진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아이가 우는 소리가 들렸고 피고가 아이를 때리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또 다른 증인이 증언했습니다. 지우는 고등학교 때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그 돈으로 생활비를 냈다고 들었습니다. 아이에게 돈을 받아낸 겁니다. 방청객들의 수군거림이 커졌습니다. 저건 학대잖아. 애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원고, 증언석으로 나오십시오. 지우가 증언석에 섰습니다.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원고, 피고 밑에서 어떻게 생활했습니까? 지우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전 7살부터 19살까지 이모 집에서 살았습니다. 처음에는 이모가 저를 사랑해 줄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곧 달라졌습니다. 이모는 저를 때렸고 굶겼고 무시했습니다. 수지는 명품을 샀지만 전 헌옷을 입었습니다. 수지는 유학을 갔지만 전 대학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수능 2주 전 이모는 절 집에서 쫓아냈습니다. 지우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냉정하고 담담했습니다. 이모는 제게 내 부모가 남긴 유산은 너에게 다 썼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거짓이었습니다. 이모는 제 돈으로 수진을 키웠고 사치를 했습니다. 15년 동안 전 이모가 저를 위해 희생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이모는 처음부터 끝까지 절 이용만 했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원고, 피고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지우는 이모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이모, 전 이모를 용서할 수 없어요. 하지만 이모 때문에 제가 강해졌어요. 이모가 저를 버렸기에 전 스스로 일어설 수 있었어요. 그래서 감사해요. 이모가 제 인생에서 사라져줘서. 이모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피고 김미숙은 원고 김지우의 재산 3억 2천만 원을 횡령한 사실이 명백합니다. 또한 아동학대 사실도 인정됩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 3억 2천만 원과 15년간의 지연이자를 배상하라. 총 배상액은 3억 7천만 원으로 판결합니다. 쾅!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모는 고개를 떨구고 울었습니다. 수지는 얼굴을 가렸습니다. 지우는 담담한 표정으로 법정을 나섰습니다. 기자들이 지우를 둘러쌌습니다. 대표님, 기분이 어떠세요? 승소하셨는데 소감 한 말씀. 지우는 잠시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전 오늘 돈을 되찾은 게 아닙니다. 제 존엄성을 되찾았습니다. 15년 동안 전 제가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전 당당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판결이 저처럼 힘든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 기자들이 또 물었습니다. 피고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지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습니다. 이제 전 앞만 보고 살 거예요. 6개월 후 이모는 재산을 압류당하고 3억 7천만 원을 지우에게 배상했습니다. 이모가 살던 집, 수진 명의의 차, 모든 것이 현금화되었습니다. 이모와 수진은 지방 소도시로 떠났고 거기에서도 작은 원룸에서 아르바이트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그 소식을 들었지만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이제 끝났어. 엄마, 아빠 돌려받았어요. 지우는 그 돈으로 베이커리 2호점을 오픈했습니다. 더 크고 더 화려한 매장. 직원도 30명으로 늘렸고 월 매출은 2억을 넘어섰습니다. 사장님, 오늘 계약건 확정됐어요. 사장님, 3호점 오픈 제의가 왔습니다. 매일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지우는 고급 레스토랑에서 거래처 사람들과 식사를 하고 해외여행도 자주 다녔습니다. 저녁에는 고급 아파트 거실에서 와인을 마시며 야경을 감상했습니다. 이게 내가 꿈꾸던 삶이야. 어느 날 지우는 직원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제빵 스승님, 단골 할머니들, 직원들. 사장님 건배, 건배. 모두 웃으며 잔을 부딪혔습니다. 직원 하나가 말했습니다. 사장님, 저희가 진짜 가족이죠? 지우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너희가 내 진짜 가족이야. 사장님 최고. 따뜻한 웃음이 식탁에 가득했습니다. 40살이 된 어느 날 밤, 지우는 혼자 사무실에 앉아 부모님 사진을 꺼내 들었습니다. 엄마, 아빠, 저 이제 정말 행복해요. 그리고 당당해요. 이모는 벌을 받았어요. 지우는 사진에 입맞춤을 했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1년 후 TV 인터뷰. 대표님, 성공 비결이 뭔가요? 지우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이요. 그리고 과거에 갇히지 않는 것. 과거는 과거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지금 내가 얼마나 행복한가죠.
저는 이제 정말 행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지우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7살에 부모님을 잃고 15년 동안 학대와 착취 속에서 살았던 한 소녀.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빵을 만들었고 일하며 꿈을 키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성공한 베이커리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이모는 법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우에게 진짜 중요했던 건 돈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존엄성이었습니다.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당당하게 살 자격이 있어. 그 깨달음이야말로 지우가 얻은 가장 큰 승리였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있다면 기억해 주세요. 당신의 과거는 당신을 정의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당신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입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많은 감동 실화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지우에게 응원의 한마디 또는 나도 이런 경험이 있다 등 어떤 이야기든 환영합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 당당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